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오전 10시에 있었죠. 자,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트럼프 향후 2, 3주 언급하면서 극도로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다. 자,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이란과 미국에 대한 전쟁은 곧 끝내겠지만 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강력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조건부 휴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추가 타격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현재 시장에 대한 공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시장이 그대로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종전으로 가는 길이긴 합니다. 즉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인 거죠. 일시적인 공포고 다시 바닥을 다지기를 하면서 시장은 전환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럼 그 구간 우린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생각을 했을 때 이 HD 건설 기계가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하는가? 자, 일단 결국 종전으로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종전 기대감이 컸을 때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종목이 제가 어제 다 미리 체크를 해뒀는데 그중 유독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게 이 HD 건설기계입니다. 자, 종전은 결국 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건 지난 2월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되냐 마냐 했을 때도 강하게 시세를 내준 게 이 HD 건설기계입니다. 그럼 기술적인 위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건설기계의 차트를 좀 크게 보더라도 현재 이 조정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종목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먼저 가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 9만원 라인대와 12만원 라인대 그리고 15만원 라인대를 중요한 가격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대로 큰 박스를 그리면서 레벨업을 하고 다시 한번 박스를 그리는 전형적인 우상향 박스 차트죠. 자, 9만원, 12만원, 15만원 이 박스에 대한 크기는 우리가 3만원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만원 단위의 박스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 15만원 박스에 대한 상단까지 빠르게 올라와 준 겁니다. 특히 어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도 실렸고요. 이 양봉의 의미는 이 15만원 박스에 대한 돌파를 노리는 양봉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양봉에 대한 첫 눌림, 오늘이 첫 눌림이죠. 이 눌림목 관점에서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가격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또 보입니다. 지금 이 HD 건설 기계는 가속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가의 3단 가속론에 따르면 상승하는 주가는 점점 탄력을 받고 올라오는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단계 구간에서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형성을 하고요. HD 현대 건설기기한테는 뭐 이 구간들이 되겠죠.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완성하게 되면 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2단계는 중기 이동 평균선인 6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박스가 돌파가 된 이후에는 이 6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근접치에서는 항상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2단계 뒤에 이 3단계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뭐 21선이나 11선, 우리가 5일선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의 지배를 받으면서 슈팅을 만드는 게 이 3단계, 이 3단 가속론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현재 HD 건설기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제가 이 흐름들을 작년 이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증거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2개월 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큰 시세를 내기 위해 하나의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득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일정한 가격대에서 매집을 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신 대로 이 박스권에서부터 이 추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도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구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맥점을 짚어드렸고 현재에 대한 눌림도 전 맥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추세 추종 거래를 합니다. 본질적인 이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러한 흔들기가 발생하더라도 저에게는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기회지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HD 건설기계와 진성 TC, 제공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추세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가속도가 생기고 그 과열이 발생할 때 이제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예로는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보신 대로 이 종목 역시 처음에는 이 장기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오다가 60일 이동 평균선, 중기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지고 그다음 이 20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 1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말씀드린 3단 가속론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고 결국 제가 말한 과열이 발생하면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HD 현대건설기계도 이 현재 오늘에 대한 조정은 나오지만 전 여전히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면서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박스 돌파를 시도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뒤에 첫 눌림목, 첫 조정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돌파 시도 후에 첫 눌림이기 때문에 보통 돌파를 시도하는 양봉에서에 대한 눌림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적용한다 보는 거죠. 내일 시장 흐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이 HD 현대건설기계의 내일에 대한 이 중요 지지점과 우리가 노려야 할 이 중기적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시나리오로 만들어 놨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내일 우리가 봐야 할 그 지지점, 앞으로에 대한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현재 이 HD 건설기계는 세력들이 이 파란 밴드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다가 그 다음은 이 밴드에 대한 상단을 지금 지지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신 대로 그 구간마다 반발 매수세나 강세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즉 이 차트는 과열에서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눌림목이 진행이 될 때 밴드의 지지를 보고 우리가 매수 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강세로 진행이 되면 그 뒤로는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매집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종목마다 주포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논리는 같은 건데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 이후 항상 이 급등을 보여줬었던 패턴. 자, 과거 로보티즈 역시도 추세가 발생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노란 밴드를 지지를 보여주다가 보이시죠? 지지점들 지지를 유지하다가 결국 더 강한 추세가 진행이 되는 그때도 이 밴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지지로 적용을 했다. HD 건설기계도 형태는 틀리지만 같은 맥락에 대한 움직이라는 거죠. 즉 추세가 진행 중이다. 자, 내일의 타점 중요 가격대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즈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